여러분 반갑습니다. 반도체 오빠 천만쌤입니다. 어느새 또 하루가 시작되네요.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목요일. 이른 시간부터 또 열심히 한번 또 떠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른 시간인데도 밖에는 벌써 분주해요. 출퇴근하는 사람들도 있고 뭐 일하러 나가는 사람도 있고 다양한 분들이 있는데 뭐 일찍 일어나서 일찍 활동하는 것도 나름 나쁘지 않죠. 좋죠. 하지만 우리가 좀 일찍 일어나면 피곤하잖아요. 수면 시간이 부족해서 그런 것 같은데 수면 시간을 좀 충분하게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일찍 자야 돼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은 여러분의 이상형이 있어요. 이상형. 근데 제가 볼 때는 내가 먼저 나의 이상형이 되어야 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내가 먼저 나의 이상형이 되어야 한다. 이 거짓말 하는 사람이 싫다면은 내가 먼저 이 진실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죠. 비전 없는 사람이 싫다면은 내가 먼저 착실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자기 관리에 힘쏟는 사람이 좋다면은 나 또한 나 자신을 가꿀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예의 바른 사람을 만나고 싶다면 나 또한 타인에게 상냥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나는 갖고 있지 못하는 것을 상대는 가졌으면 할 때 내가 가진 악습관을 상대는 버리기를 바랄 때 인간관계가 아주 삐걱됩니다. 이 삐걱대기 시작한다는 거죠. 원래 자신이 그리는 이상형 속에는 나에게 결핍되는 그런 모습을 담기 마련이지만은 진짜 그런 이상형이죠. 이런 이상형을 주변에 두고 싶다면은 내가 먼저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이상형이 있다면은 그 모습을 쭉 써내려가 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내가 먼저 하나하나 이루려고 노력해 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원했던 이상형의 모습을 여러분이 먼저 만들어냈을 때 어느 순간 여러분 주변에는 여러분이 원했던 사람들로 가득해질 거라는 거죠. 한번 실천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원하는 스타일, 여러분 스스로가 먼저 돼야 돼요. 그러면은 그 주위에 그런 사람들로 똘똘 뭉쳐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은 또 삼성의 이야기를 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삼성전자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뭐 다 관련 소식들도 좀 있고 있는데 지금 또 AI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좀 많이 들리기 시작하네요. 지금 AI 과연 어떤 모습들이 있을까 한번 봅시다. 21일과 22일에 이틀간 열린 그 AI 서울 정상회의가 막을 내렸습니다. 이 빠르게 진화하는 그 인공지능 기술에 대해서 이 세계적인 규범이 필요하다는 그런 문제의 그 의식, 그 아래 한국과 영국을 비롯해 가지고 각국의 정부와 기업들이 모여서 방향성을 논의했는데 참가국들은 각국에 설립하고 있는 인공지능 안전연구소, 이 연구소 간의 협력을 강화하고 정부랑 기업 간의 소통을 강화하자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특히 이번 행사는 영국에서 열린 1회 때의 안전에 이어서 혁신과 포용이라는 그 열쇠말을 제시했고요. 주요국가 핵심 빅테크 업체들의 지지를 끌어냅니다. 첫날은 국제협력 강화를 강조한 서울 선언에 이어서 20일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 오픈 AI, 삼성전자, 네이버 등 그 국내외 주요 인공지능 관련 업체들은 서울의 인공지능 기업 서약을 발표를 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이용자들이 오인되지 않도록 인공지능이 만든 컨텐츠에다 이 워터마크를 표시해요. 표시하기로 약속을 했고요. 또 인공지능 기술을 특정 계층만 향유하지 않도록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방식의 인공지능 서비스 개발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상대적으로 기술이 뒤처진 개발도상국들하고 그 신흥경제국의 그 대학과 연구실 등의 인공지능 자원하고 인프라 지원에도 힘을 쓰겠다는 내용의 이제 서약을 한 거죠.
1차 회의 때와 달리 상대적으로 규제보다는 혁신의 무게를 둔 주장들이 도드라졌습니다. 실제로 이날 빅테크 업체들 중심으로 열린 기업가 전문가 포럼에 그 기조 연설자로 나선 앤드루 응 미국 스탠퍼드 교수인데, 앤드루 응 이름 참 재밌네요. 모든 지식 근로자가 인공지능의 혜택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인공지능 기술을 규제하면 발전을 더딜 것이고, 하여튼 혁신과 안전 모두를 잡기 위해서 기술과 애플리케이션을 구분을 해가지고요, 기술이 아니라 애플리케이션을 규제해야 한다고 강조를 하네요. 이런 흐름에 경계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보편적 디지털 권리를 위한 동맹에 대한 그 아만다 마니아메는 함께 열린 인공지능 글로벌 포럼 전문가 세션에서 앤드루 교수를 겨냥하면서 기술과 애플리케이션을 나눠서 거론한 발표도 있었는데, 기술도 규제가 필요하다, 그러면서 해악이 내재된 기술을 응용 단계에서 규제하는 건 너무 늦다, 이제 꼬집은 거죠. 그리고 이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서울 성북구 그 키스트에서 행사가 끝난 뒤에 미셸 도널런 영국 과학혁신기술부 장관하고 개최한 공동 기자회견에서 안전을 위한 기술적인 발전, 즉 혁신이 함께 가야 한다, 기술 격차가 거시적으로 안전성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도 있었고, 결국 안전과 혁신, 포용은 묶여 있다고 언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은 AI도 좋지만은 그 안전에 대해서도 상당히 좀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갑자기 어디로 튈지 모르니까 뭐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이제 이런 AI 관련된 그런 서약이라고 할지 모르는데 협약이 또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뭐 조심하자는 차원에서 하는 거니까 앞으로 좀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요, 그 시장조사기관에 따르면요, 요번에 그 1분기 국내에서 팔린 스마트폰 4대 중에 3대는 그 삼성전자 제품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1분기 국내 스마트폰 시장에서 삼성전자의 점유율이 75%입니다. 75%. 삼성의 1분기 시장 점유율은 지난해 1분기 대비 4% 정도 늘어났고요. 전분기인 지난해 4분기랑 비교를 해보니까 11% 정도 상승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에 애플의 이 아이폰의 시장 점유율은 24%입니다. 그리고 전년 동기보다 3% 정도, 그리고 전분기 대비로 11% 정도 하락한 것으로 나와 있네요. 카운트포인트 리서치를 보니까 삼성 갤럭시 S24 시리즈는 평소보다 이른 출시와 함께 최초의 AI 스마트폰 출시로 전작 대비 높은 초기 판매량을 기록했다고 설명을 했고요. 이어서 2분기에는 저렴한 가격을 바탕으로 그 샤오미가 다시 국내 스마트폰 시장을 두드리고 있으나 갤럭시 A의 높은 장악력으로 인해서 성과를 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좀 힘들어요, 국내 시장 뚫기가. 중국 애들도 중국에서는 대한민국이 힘들고 삼성전자가 힘들고, 또 한국에서는 중국 애들이 힘들고 그런 것 같습니다. 워낙 우리나라가 잘 만들어요. 스마트폰 잘 만드는데 중국에서는 워낙 이놈들이 그 애국주의를 많이 표방을 하다 보니까 잘 안 팔리는 그런 현상도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거의 뭐 0%죠. 삼성전자 휴대폰이 중국에서는 거의 팔리지를 않고 있어요. 그리고 또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최신 HBM3 칩의 목표 수율인 80%에 거의 도달했다, 이런 이야기를 그 하이닉스의 그 수율 담당자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하이닉스의 한 임원이 미국 파이낸셜 타임스와의 인터뷰가 인터뷰가 반도체 업계에서는 아주 회자되고 있던데, 영업 기밀에 가까운 HBM의 수요를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도 놀라운데요. 이 80%라는 수치가 기술적으로 가능한지를 두고 현재 의견이 분분하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요. HBM 시장에서 확연하게 앞서 나가고 있는 하이닉스가 그 당당히 밝힌 수요에 대한 평가를 한번 짚어보도록 해봅시다.
어제 보니까 그 권재순 하이닉스 수율 담당이 그 파이낸셜 타임스 인터뷰에서 최신 HBM3 칩의 목표 수율인 이 80%, 이 80%에 거의 도달했다. 생산에 필요한 시간을 50% 단축할 수 있었고 AI 시대에서 앞서 나가기 위해서는 수율을 높이는 것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한 거죠. 이 수율은 한 장의 웨이퍼에서 나올 수 있는 최대 칩 대비 양품의 개수를 나타냅니다. 수율이 100%다. 그러면은 한 장의 웨이퍼에서 그 양산된 모든 칩이 정상이라는 겁니다. 정상. 그죠? 그 수율이 높을수록 생산 능력이 높다는 그런 의미고 이 수익성도 좋기 때문에 핵심 경쟁력으로 꼽힙니다. 수율은 사실상 가장 중요한 영업 기밀에 해당을 하는데 하이닉스가 HBM 수율을 이례적으로 밝힌 배경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겠죠. HBM 수율은 통상 50에서 한 60% 정도로 알려져 있고요. HBM은 여러 개의 D램을 수직으로 쌓아서 이 데이터 처리 속도랑 용량을 극대화한 제품입니다. 그래서 D램들을 TSV라고 하죠. TSV로 연결하는데 이 과정을 거치면서 수율이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수율이 90%에 달하는 그런 일반 D램보다도 이 공정의 그 난이도가 높아가지고 수율이 낮을 수밖에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이닉스의 80% 수율을 두고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는 의견도 있고 계산 방식을 다르게 한 결과라거나 경쟁 과열로 인해서 무리수라는 시선도 있습니다. 서울대 교수가 그래요. 하이닉스는 삼성전자랑 다르게 어드밴스드 MR, 그 MUF라는 기술을 채택하고 있어서 가능할 수 있다고 합니다. MR, MUF 기술은 칩에 열을 가한 뒤에 칩 사이에서 액체 형태의 보호제를 주입해서 굳히는 기술이에요. 하이닉스는 자사가 개발한 독자 기술이죠. 어드밴스드 MR, MUF가 MR, MUF 장점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신규 보호제를 적용을 해가지고 방열 특성을 10% 정도 개선했다. 이렇게 강조를 하는 겁니다. 반면에 삼성은 칩과 칩 사이에다 얇은 그 비전도성 필름을 넣어요. 필름을 넣어가지고 이 열이죠, 이 열로 압착하는 그 TCNCF라는 그런 방식을 채택합니다. 비전도성 접착 필름이라고 하는데 이 삼성은 TCNCF 방식이 단수가 높은 제품에서 수율을 높이는데 효과적이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이렇게 HBM 수율 80%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목소리도 있는데 익명을 요구한 반도체 분야 전문가가 HBM 수율이 80%라는 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 최근에 삼성과 하이닉스의 HBM 경쟁이 과해지면서 나온 무리수 같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다만 일각에서는 수율 계산 방식을 다르게 적용하면은 80%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지금 보니까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사업 단장이 이미 정상 제품으로 판별된 양품의 D램을 HBM 베이스 다이에 쌓는다고 가정했을 때 80% 수율이 나올 수 있다고 언급을 해요. HBM에 들어가는 D램의 각각의 수율부터 계산하지 않고 양품 D램 여러 개를 쌓았을 경우에 수율을 계산하면 80%도 가능하다. 그런 의미인데 하여튼 김 단장은 이어서 이례적으로 수율을 공개한 거는 그만큼 HBM3의 안정성, 그 양산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낸 것 아니냐. 그렇게 보는 거 봐요. 삼성전자보다 확연히 수율면에서 앞서 나가고 있고 이 공급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한다. 그런 거죠. 업계에서도 삼성의 HBM 수율을 40에서 50%로 보고 있던데 그러나 여전히 엔비디아의 납품은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일각에서도 삼성전자의 엔비디아 퀄테스트가 지연되고 있다면서 이 품질 문제에 대한 지적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봐도 아직까지 수율이 제대로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빨리 퀄테스트 통과해가지고 하이닉스 빨리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따라가는 게 중요한 것 같고 따라가면서 초격차로 해가지고 이제 꺾어야겠죠.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삼성전자. 우리 이재용 회장 제발 좀 정신 집중해가지고 이 HBM 빨리 따라잡아서 1등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해요.